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그 GM 코리아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사고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발생을 하고요.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도 GM 내에서도 안전사고가 안타깝게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 내용은 저희가 지난 2월에 발생했던 세이프티 알랏이라는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이프티 알랏이라고 해서 안전 정보가 어, 발행이 됐고요. 관련된 내용은 이동식 운반 장비에 대한 안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GM 글로벌 사이트에서도 올 한 해 1월부터 2월까지의 운반 장비가 보행자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 건은 안타깝게도 영구장애를 갖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특히 장비에 대한 안전, 우리가 얘기하는 PIV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IV 안전은 혹시 이거 화면 다 보이시나요? 네,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지금 자, 한번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세이프티 스탠드 다운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동식 운반 장비, 우리가 얘기하는 PIV라는 안전 항목이 있는데요. 페더스트리안 임플랜트 비클이라는 한마디로 보행자와 공장 내에 있는 운반 장비에 대한 안전입니다. 특히 이 장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글로벌 전체가 세이프티 스탠다운이라는 거는 약 20분 정도 우리가 모든 활동을 멈추고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전 GM 직원들 모두가 실시를 했고요. 어, 이는 뭐 우리 GM 코리아뿐만 아니라 GM과 관련 있는 모든 계약업체 그리고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음, 이런 취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협력업체 직원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장비에 대한 안전, 특히 보행자, PIV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GM 코리아 내에 사내교통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품 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GM 코리아 내에 들어왔을 때 사내교통에 대해서 위반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내시고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사내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모든 차량은 공장 내로 들어왔을 때 선의 속도는 20km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게차는 8km, 트랙터는 적재 시에는 6km, 공차 시에는 10km입니다. 그래서 20km 내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로 제한을 갖고 있죠. 결국은 30km로 추돌을 했을 때는 그나마 사망사고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국내 법규에서는 30km를 제한을 하고 있지만 우리 공장 내부에서는 더욱더 강화된 규정인 20km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속도를 준수해 주시고 차량과 사람이 추돌했을 때는 보행자는 정말 큰 상해를 입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납품을 해주시는 업체에서는 이 규정 속도를 모든 운전자분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뭐 사내 규정에 많은 안전 규정이 있습니다. 승인된 차량만 들어와야 된다. 제한 속도 아까 말씀드렸던 20km. 또 운행 중에 가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운행 중에 흡연하는 것은 절대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있을 때는 서행 운전. 결국은 보행자도 조심해야겠지만 우리 운전자분들도 특히 보호 운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주정차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그리고 어, 앞지르기는 저희가 또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음, 나머지 뭐 자전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협력사 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일단은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교통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입니다. 뭐 위에 마이너한 것도 있고 하지만 메이저한 것들 보시면 영구 출입 정지까지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사내 지정 속도 20km, 그리고 신호 위반, 지시 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 정지선 위반, 그리고 윙바디나 이런 적재함이 열린 상태로 운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저희가 좀 벌칙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내교통팀에서 스피드건을 통해서 이거를 찍고 또 사진을 촬영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지적이 되면 1개월 출입 정지뿐만 아니라 사회 걸렸을 때는 영구 정지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운전자분들께 이런 벌칙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정지선이 있는데 정지선에 차량이 앞에 있는 차량이 정지를 하면서 뒤에 있는 차량도 같이 정지를 한 적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앞에 차량이 빠져나가니까 같이 출발을 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적이 됐어요. 근데 나는 정지선 앞에 그 앞 차량이 멈췄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도 멈췄다. 그래서 빠져나갔는데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앞에 차량이 빠져나갔어도 그 다음에 보행자가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위험이 다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정지선이 있을 때는 앞 차량이 앞 차량 때문에 정지를 했다 손치더라도 뒤에 차량도 다시 한번 정지선에서 정지를 하시고 좌우를 확인 후에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에 또 있듯이 보행자는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각지대를 지나거나 아니면 횡단보도 이 곳을 교차로를 지날 때는 그 운전자와 그리고 보행자가 시선을 마주칠 수 있도록 항상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그 PIV 안전에서 제일 강조를 하고 있는 항목이 요겁니다. 321 및 안전을 위한 저희의 그 정책인데요. 보시면 3은 교차로에서 세 방향, 앞, 좌우. 결국은 뒷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없겠죠. 세 방향을 살피고, 그리고 모든 장비, 특히 우리 그 운전자분이 상하차를 할 때 장비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요. 저희가 뒤에도 잠깐 나오겠지만 음, 운전자분들은 항상 운전자 대기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키를 내시고 운전자 대기 장소에서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장비 곁에서 이동하거나 장비 옆에서 다른 활동을 하시는 것은 절대 금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은
운전자와 손 한번 흔들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아이 컨택을 하고 내가 인지를 했다는 거를 손으로 수신호를 하기를 저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진행이 됐을 때 이동 장비를 로 인한 사고가 제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약속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고요. 혹시 오렌지 크러쉬 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그 오렌지 크러쉬 존은 오렌지 색깔로 해서 도색이 되어 있고 오렌지 크러쉬존이라는 명패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크러쉬존은 저희가 상하차하는 지역, 특히 도크 지역과 그리고 장비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장소를 지정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크러쉬존은 보행자 및 허가받지 않은 차량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해당 장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렌지색 형광 조끼. 대부분 우리 납품 기사분들은 오렌지 조끼를 입고 계시죠. 오렌지 조끼를 입은 분들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네, 협력업체에서 오신 분들 중에 가끔씩 공장을 방문했을 때 이 오렌지 크로시존을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장소는 저희가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장소고 장비가 이동하는 가장 번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들어갈 때 특히 오렌지색 마킹이 돼 있는 곳은 항상 들어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상하차 작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작년이었죠. 작년에 납품 트럭 기사분이 적재함 위에서 그 렉을 정리를 하시다가 렉이 같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한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에 안전 규정을 다시 한번 좀 만드는 게 있는데요. 25년 1월부터 이렇게 그 차량 윙바디 같은 경우에는 안전 가이드를 설치하도록 어, 표준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모든 지금 납품업체 그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적재함 안전 가이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 어, 예전에는 원형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높이가 가이드 높이가 20mm였습니다. 20mm. 근데 저희가 30mm로 규정을 바꿨고 원형이 아닌 사각 각 파이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일반 차량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위에 부분이 일반 차량에 대한 그 주차 스토퍼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주차장에 가면 이런 스토퍼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근데 타이어 그 사이즈를 봤을 때 타이어는 대부분 640 정도 미리로 되어 있고 스토퍼 높이는 120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인치 타이어 높이로 기준을 봤을 때 스토퍼 높이를 120mm로 하면 약 18, 19%의 높이 규정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캐스터 한마디로 렉에 달려있는 캐스터들의 사이즈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 우리는 과연 이 차량의 스토퍼 높이만큼 그 규정이 있을까? 만약에 이 높이보다 낮아서 우리가 렉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적재함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봤었고요. 예전에 저희가 20mm로 했을 때를 보니까 6인치 바퀴 기준으로 13%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0mm로 변경을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약 20% 높이로 저희가 스토퍼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협력사분들도 좀 부담이 스러웠지만 이거를 좀 강조를 했고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것 때문에 뭐 굳이 있다고 해서 안 떨어지진 않게 뭐 무조건 다 방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하고, 특히 렉이 떨어졌을 때는요, 아시다시피, 어, 최대한 300km 이상이 되는 렉들도 많이 있습니다. 떨어졌을 때 사망 사고까지 날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SIF, 사망까지 날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고 무조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납품 차량 중에 이런 높이 규정에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있다면 이 부분은 즉각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고 변경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은 뭐 GM 공장 내에 발생한 사고 사례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이거는 창원 공장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보시면 통근버스가 지게차를 추돌한 건입니다. 이 건은 사내 버스 운행 중에 핸드폰을 사용한 건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사용했을 때는 전방 시야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윙바디 오픈에서 그 사내 구조물을 추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많이 줄어들었죠. 예전에는 좀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 우리 운전기사분들께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국 휴대폰으로 사고가 났던 건입니다. 어, 아무리 강조해도 이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휴대폰 사용, 운행 중에는 절대 금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그 차량이 있는데 후진하면서 그 뒤편에 있는 차량을 추돌로 한 건입니다. 그리고 우천시의 GM 공장에서 정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차량이 보행자를 추돌한 건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 차량들, 윙바디나 이런 그 납품 차량들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우회전이나 좌회전 할 때 회전 구간에서 옆에 있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다음과 같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어, 구급차를 불러서 안전하게 내용을 확인하시고 또 사고자 그 피해를 입은 분이나 다치신 분이 있다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위험 통제 계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이라키 오브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용이 조금 뭐 어렵다고 할 수는 있지만 혹시 이 동영상이 일단 동영상 한번 보시죠. 혹시 사운드가 있는 동영상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접속해 있어서 그런지 소리가 이제 들리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하이라키 오브 컨트롤이라는 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 동영상이 돼 있고요. 이거는 뭐 영어로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거라서 사실은 밑에 있는 자막만 보셔도 좀 이해가 됐을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그 위험 통제 계층이라는 것은 위험을 관리하고 줄이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좀 접근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저희가 한 5가지로 위험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죠.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거, 그리고 대체, 그리고 공학적 제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관리적 제어나 PP, 안전보호 같은 경우는 보조적 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위로 가면 갈수록 효과가 좋고 저희가 추구하는 안전 개선은 위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번에 적용했던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많이 쓰시겠지만 에어네일러를 좀 KD 공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어네일러는 음, 이제 모치기를 하는 장비인데요. 이 장비로 인해서 저희가 그 안전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을 했고요. 좀 불편은 하지만 이런 그 슈팅 작업을 없애고 스크류 임팩트를 통해서 저희가 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고요. 어, 사실 모든 개선은 불편함이 따를 수도 있고요. 또 비용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어, 위험한 작업을 없애서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근본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옆에 있는 그 개선 전에 네일러 작업은 4.2kg였고 또 스크류로 바꾸면서 이건 1.1kg. 결국은 근골격계도 개선을 했고 또 이런 슈팅 작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제거를 통해서 안전 개선을 했다.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리치 지게차입니다. 입식 지게차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작년에 세종 PDC에서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안전 가이드를 뒤편에 저렇게 2개를 설치해서 입식지게차를 운영하다가 후진하거나 이럴 경우에 뒤에서 있는 구조물이나 아니면 다른 물체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학적 관리를 통해 개선을 한 사례로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최대한 얘기했던 관리적 대책이 뭐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든지 아니면 경고 표지판을 단다든지 물론 이것도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를 조성하고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우리 그 협력사에서도 내용을 좀 봐주시고 가능하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공학적 관리 이상으로 안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상이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나 있으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